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세계 1위를 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일본 도쿄올림픽이 벌써 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군요. 자, 그럼 7월쯤에 열리나요? 네네,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연기가 됐죠. 어떻게 해서라도 취소만은 막겠다 이러면서 1년을 늦추기는 했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결국 해외 관중은 받지를 않고 일본 관중만으로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접어야 될 상황인데 워낙에 들어간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아등바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쿄 올림픽이 열리긴 하는군요. 자,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올림픽 메달 순위를 보면 뭐 1등은 거의 미국이 이 해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네네. 이번에 일본이 뭐 1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개최국 프리미엄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사실 뭐 개최국이 메달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어떤 올림픽이든지 매번 있어 왔던 일인데요. 사실 이번에 일본이 세계에서 1등을 한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반겨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1등을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세계 1위를 한다고 하면 뭐 누구든지 좋아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 보죠? 이게 잘해서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각종 올림픽 최종 예선전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다이빙, 오픈워터, 아티스틱 스위밍의 최종 예선전도 다 취소가 됐고요. 지난 주말에 예정돼 있었던 수구 테스트 대회도 취소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픈워터는 마라톤 수영, 그리고 아티스틱 스위밍은 수중 발레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예정돼 있던 뭐 다이빙이나 마라톤, 수영, 수중 발레 경기 그 최종 예선전이 모두 다 취소가 됐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걸 그냥 예선전 취소라고 단순하게 여길 수만 없는 게 이 올림픽 최종 예선은 리허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도 선수지만 실전을 앞두고 이 자원봉사자 또 대회 진행 요원들까지 전부 투입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볼 기회가 사라진 거죠. 네. 자, 이렇게 최종 리허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 올림픽에 앞서 그런 인력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뭐 문제를 진단한다든지 돌발 상황에 대한 그런 대처를 하는 연습도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일본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그 파장입니다. 이 수영은 올림픽 종목에서 금메달이 46개가 걸려 있거든요. 네. 이 육상의 47개 다음으로 많은 메달이 걸려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제 수영 연맹 차원에서 올림픽 불참 방침을 정해버린다면은 일본은 이제 일본 선수들만으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빠질 경우에 이게 또 육상이나 다른 종목으로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이 혹시 수영 말고 다른 종목에서도 예선전이 뭐 취소된 게 있나요? 이 다음 달에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체조의 최종 예선도 중지가 됐고요. 또 이제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이던 카누 예선도 중지됐습니다. 또 6월에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권투 최종 예선도 중지가 결정이 됐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종 예선이 취소가 되면 이 참가 선수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고 뭐 아무나 올림픽에 참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 예선전을 통해서 참가 선수를 가려야 되는데요. 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포츠 종목별로 세계 랭킹에 따라서 출전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랭킹은 조금 낮지만 또 그동안
오래 이렇게 훈련을 해오고 열심히 해온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이런 불만 때문에 선수들이 올림픽에 불참을 하게 되면 일본 입장으로도 좀 곤란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선전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일본 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선수나 협회가 불참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이번 올림픽이 국제 대회가 아니라 일본 관중들 앞에서 일본 선수들끼리 치르는 이런 일본 국내 대회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1등은 또 일본이 하게 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더라도 이 올림픽 1등이 아니라 뭐 일본 전국체전 1등 뭐 이 정도로 여겨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가뜩 불안한 상황인데요. 근데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북한에서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단 말입니다. 이 북한에서는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북한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군요. 네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코로나 뭐 4차 유행이다 뭐다 해서 전 세계가 또 비상인데 일본은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가요? 날마다 도쿄에서만 500명, 또 오사카에서는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더 심각한 거는 10살 미만의 어린이 감염 비율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월 말에는 한 주 동안 56명이었는데요. 3월 말에 조사해 보니까 767명으로 한 달 새에 14배 폭증했거든요. 네, 우리도 우리지만 뭐 일본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 도쿄가 500명, 오사카 900명이면 아무래도 수도인 도쿄보다 오사카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고지곳대로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일본은 그동안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검사를 확 줄여서 그 수치를 조작해 왔거든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도쿄에서는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오사카는 대조적으로 검사를 또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를 이 고지곳대로 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눈 가리고 앙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 관광업계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군요. 예, 희망이 없죠. 얼마 전까지 여행 가기 캠페인을 하고 지금도 일본 정부에서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숙박시설 이용 1인당 5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 난리통에 누가 여행을 가겠습니까? 이 또 해외 관광객도 안 받는다고 하죠. 또 예선전 취소로 선수단들도 안 오죠. 이 앞이 깜깜할 겁니다. 일부 호텔들은 패키지 할인 쿠폰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아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호텔방을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내놓는 곳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답답하긴 매한가지일 겁니다. 네. 뭐 우리가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본으로서는 결국 올림픽을 유치한 것 자체가 좀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은 아베 전 총리한테 고맙다고 감사의 손편지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멀쩡하게 잘 팔던 반도체 부품을 수출 규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산업을 발전시켜줬죠. 또 무리하게 올림픽 개최권을 따가는 바람에 우리의 피해를 막아줬거든요. 네. 우리의 피해를 막아줬다는 게 뭐 어떤 얘기죠? 우리나라도 한때 2020년에 부산에서 올림픽을 치러보겠다고 이 올림픽 로고까지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아베 총리가 이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국책 우선순위로까지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올림픽을 유치해 보겠다고 하면서 100억 원의 뇌물까지 써가면서 로비 활동을 하고 또 IOC 위원을 매수하기까지 했죠. 결국 그 공작이 통했는지 도쿄가 개최지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럼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큰 골칫거리를 또 피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만약에 네네. 부산으로 결정이 됐으면 참 큰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전부터 징크스처럼 올림픽하고 악연이 있어 왔거든요. 네. 뭐 예전에도 올림픽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나요? 네, 일본은 1940년에도 도쿄올림픽 개최권을 땄었는데요. 그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개최권을 반납을 했죠. 이 침략 전쟁 때문에 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한 유일한 사례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고요. 또 나가노 올림픽도 역대 동계 올림픽 가운데 가장 실패한 올림픽이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이 일본에서는 그 당시 무려 30조 원을 투자했는데 17조 원의 적자를 봤으니까요. 이 나가노 올림픽이 1998년에 열렸는데 그 나가노현은 아직까지도 빚을 다 못 갚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도쿄올림픽을 두고도 이전부터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도쿄올림픽 수영 경기장에서 뭐 화장실 악취가 난다고 해서 뉴스 보도가 좀 됐었죠? 네, 일명 오다이바 똥물 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리는 오다이바 해변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서 논란이 크게 일어났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또 도쿄의 여름마다 반복되는 폭염, 그리고 또 후쿠시마의 방사능 문제,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방역 부실, 또 이 지진과 화산 폭발까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올림픽을 하냐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자국 내에서 끊임없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도쿄올림픽 사태를 가만히 보면 일부 또 정치인의 허황된 욕심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올림픽 때 세계 여행객들에게 독도를 일본 땅으로 알리겠다면서 전시관을 짓고 또 응원 때는 전범기를 흔들겠다고 하고 해외 선수단한테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이려고 했던 일본. 그러니까 벌받죠. 이제라도 추악한 과거를 반성하고 제발 좀 착하게 살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